They want me to fight the chicken? Chicken jockey!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 하나이자 가장 성공한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영화판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시사회로 일주일 먼저 관람하고 왔습니다. 1차 예고편에 컴퓨터 그래픽에 무진장 욕을 먹었고 북미 개봉 이후 마인크래프트 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걱정되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광산에 대한 환상을 품었던 스티브는 성인이 되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어린 시절엔 들어가지 못했던 광산에 들어가 빛나는 파란색 정육면체 오브와 어스 크리스탈을 발견하고 두 물질을 합치자 다른 세계로 통하는 포탈에 빨려 들어가 모든 것이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오버월드로 가게 됩니다. 오버월드에선 밤마다 좀비나 스켈레톤 같은 몬스터의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채광을 통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티브는 직접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야생 늑대를 길들여 데니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오버월드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지만 우연히 네더월드로 통하는 보라색 포탈을 연 스티브는 네더월드를 지배하는 피글린 군단의 리더 말고샤에게 붙잡힙니다. 오브의 힘으로 오버월드를 지배하려는 계략을 꾸미던 말고샤를 막기 위해 스티브는 데니스에게 오브를 현실 세계에 숨기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89년 아케이드 게임 세계 챔피언이자 쓰레기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아이다호주 처글라스에서 폐업 직전에 게임 가게를 운영하는 게릭 게리스는 우연히 경매에서 오브와 어스 크리스탈을 구매하고 부모님을 잃고 처글라스로 이사온 나탈리와 헨리 남매와 그들을 돕던 부동산 중개업자 더니 모두 함께 스티브가 들어갔던 광산의 포탈을 통해 오버월드로 이동해 스티브와 함께 오버월드를 구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처음 나왔을 때 몇 번 해보긴 했지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잘 알진 못하는데 현재 서비스 종료된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나 개발이 중단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와 레전드의 내용을 영화판에서 차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본작의 메인 빌런 말고샤가 레전드에 등장한 상견자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 외에는 게임의 세계관 설정을 가져온 오리지널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레드 헤스 감독의 전작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와 나초 리브레의 B급 유머 코드와 잭 블랙이 출연했던 신 주만지 시리즈의 분위기를 합친 다음 마인크래프트 스킨을 입혀놓은 느낌이었고 스토리와 분위기 모두 지나치게 산만해서 1시간 40분 분량으로 늘려놓은 비디오 게임 밈 영상을 본 것 같았습니다. 우선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스티브로 시작했다가 게릿이 나오고 헨리가 나오면서 비중이 뒤죽박죽이다 보니 도대체 어느 캐릭터에게 몰입하거나 공감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나탈리는 헨리의 누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나탈리와 함께 딸려온 부동산 중개업자 더는 극에서 아예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임 원작 영화들인 슈퍼마리오 브러더스나 소닉 더 해지옥처럼 왜 굳이 현실 세계와 게임의 세계를 별개로 설정했는지 모르겠고 마인크래프트의 특성상 레고 무비처럼 현실 세계를 아예 등장시키지 않는 편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작의 스토리를 조금 더 그럴듯하게 바꿔보자면 스티브가 현실 세계에서 오버월드로 넘어갔다는 설정이 아니라 아예 오버월드에서 세계관 설정을 설명하며 주인공들을 도와주는 NPC 캐릭터로 변경하고 게릭과 헨리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장하는 공동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면 조금 덜 산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유저의 상상과 창의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건축과 탐험을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유명하고 영화 초반부에도 이 특징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지만 중반부 이후론 A에서 B로 이동하는 선형적 스토리가 되어버리고 1시간 40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스토리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의 매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영화판 또한 마인크래프트의 주 이용층인 12세가량의 청소년들을 겨냥했기 때문인지 상영관의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 관객들이 가장 많았는데 지능이 딸리고 멍청해서 쌍팔년도 슬랩스틱만 봐도 자지러지던 제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요즘 청소년들은 훨씬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가졌고 똑똑해서 그런지 영화의 개그신들이 관객들을 웃기려고 온갖 똥꼬쇼를 해도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아임 스티브나 치킨 자키 같은 광크 유발 밈들 때문에 떠들썩하지만 시체 관극의 나라인 한국에선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스쿨 오브 락 이후로 잭 블랙이 출연한 코미디 영화들을 전부 다 재밌게 봤지만 아임 스티브가 왜 밈이 된 건지도 전혀 모르겠고 용암 치킨송처럼 뜬금없이 노래 부르는 장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 비우고 보면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명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네임 밸류와 잭 블랙과 제이슨 모모아 같은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이 출연한 제작비 1억 5천만 달러짜리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키 영상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개그성 영상 한 개와 크레딧이 모두 끝난 다음에 속편을 예고하는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본작이 평가와는 별개로 흥행 성적 자체는 좋은 편이라 현재 후속작 제작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 같으며 전작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후속작이 비교적 괜찮게 나온 케이스들이 있는 만큼 후속작에선 전작의 단점들을 잘 보완해줬으면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최근에 나온 게임 원작
명작 영화들 중 보더랜드처럼 심각한 망작은 아니지만 슈퍼소닉 시리즈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처럼 원작 게임의 특징들을 잘 살리면서 재미까지 챙긴 영화들과 비교하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잭 블랙과 제이슨 모모아 같은 배우들을 캐스팅해놓고 비중 분배를 엉망으로 해서 배우들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했다는 점과 플레이어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매력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고, 거의 10년 전부터 기획되던 영화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오래 끌다가 이도 저도 아닌 영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원래 애니메이션 영화로 기획되었다가 실사 영화로 변경되었고, 애니메이션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로 따로 제작 예정이라고 하는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도 실사 영화판은 호평받았지만 애니메이션 영화는 매우 잘 뽑혔기 때문에 애니메이션판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